안녕하세요. 절대급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최근에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캐나다의 산불하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의 40도, 영상 40도. 그래서 시베리아에 있는 산들이 불타고 있다고 그래요. 자, 캐나다의 산불과 시베리아의 40도. 자,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사건들이 예전에는 뭐 남의 나라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작년인가 한 2년 전인가요? 그 호주의 뉴질랜드, 뭐 뉴질랜드는 물난리가 났고 호주가 뭐 산이 다 탔잖아요. 엄청나게 탔잖아요. 자, 그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 그 강릉, 그죠?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살고 있던 뭐 펜션들, 뭐 그다음에 뭐 전원주택들, 뭐 농가들 많이 탔잖아요. 자,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자, 그게 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우리 물가에도 영향을 끼치더라고, 그죠? 물가에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플레이션인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세상의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 그 세상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그죠? 일단 생존에 관해서도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연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여러분, 자꾸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자꾸 커지고 있다라는 거야.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라는 거야.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걸 제가 이제 캐나다 산불과 시베리아의 40도. 자, 그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공부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아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기후 온난화가 오고 자꾸 산불이 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실제로 요즘 이제 세계 역사, 세계 지리, 그리고 국가 간의 어떤 그 분쟁, 그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 물 부족. 그죠? 자, 여러분, 물 부족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량을 재배를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식량 재배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식량뿐만 아니라 뭐 과일, 뭐 채소, 그다음에 뭐 커피, 뭐 그런 모든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령 예를 들어 우리는 뭐 그나마 뭐물 부족 현상은 없는 편이지만 불과 몇 개월 전에 전라도 쪽에 그 남부지방에 댐에 물이 말라가지고 얼마나 거기 사시는 분들이 고생을 했어요. 자, 우리도 당장 그런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을 알아야 결국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는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존에 필요한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한번 계속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캐나다 동부 퀘벡주를 중심으로 확산된 불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40%에 달하는 면적을 태웠다는 거야. 캐나다는 얼마나 자연환경이 좋아요. 그리고 TV에서도 보면 막 침엽 수림이 그냥 빼곡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다 타고 있다라는 거야. 대한민국의 40%의 면적에 달하는.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뭐 유럽, 미국, 이제 탄 연기가 노르웨이까지 날아간다고 하니까, 뉴욕을 거쳐서 워싱턴을 거쳐서 노르웨이까지 간다고 하니까 이게 세계 문제가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미국에서도 헬기를 뭐 몇십 대 보내고, 유럽에서도 소방 인력을 보내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야. 세계가 기후 재앙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기후 재앙이라는 게 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코앞에 다가온 거야. 불과 몇 년 전에 영화에서 봤던 얘기인데, 봤던 그 스토리인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야. 자, 그래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탐블리 리치 마을에서는 주민 2,500명이 대피하고 바로 옆 엘버타주에서도 엘버타주 유명한 데죠. 3,500명이 대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캐나다는 인구는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다 대피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 발생한 산불의 연기가 뉴욕을 거쳐서 워싱턴 DC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노르웨이까지 간다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보라색 경보가 발생됐다라는 거야. 자, 보라색 경보면은 오염 물질에 따라 오염 물질 농도에 따라 대기질이 0에서 500 정도로 수치하는데 적갈색이 가장 큰 위험한 경보거든요. 바로 밑에야 보라색, 그죠? 6등급으로 구분하는데 보라색 경보는 오염물질 농도가 200에서 300 사이, 건강에 매우 해로운 상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세 개의 그 큰 그 재앙이 불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당연히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래서 캐나다 산불 연기가 미국 동부를 지나 남부 플로리다까지 영향을 미치고 유럽의 노르웨이까지, 그러니까 유럽의 노르웨이까지 간다는 얘기는 어디예요? 뭐 거기 뭐 프랑스, 영국 뭐 다 이제 이런 이 산불재가 거기까지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적 재앙이 눈앞에 왔다라는 거야. 자, 그럼 뭐 우리는 상관이 없겠냐? 자,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벌써 그런 재앙을 마주치고 있어.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가 바로 그런 거죠. 그죠? 거기는 이제 산불이 일어나서 재로 날라오는 거고, 여기는 중국에서 그 발생한 그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날라오는 거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도 온난화가 되고 거기도 산불이 크게 나. 그러면 우리나라로 또 밀려올 거 아니야. 자,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런 그 캐나다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면, 이 문제는 이제 온난화 현상인데, 그 온난화 현상이 극도로 나타나는 지역이 시베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베리아 하면 가장 추운 지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지금 기록적인 폭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이 기록적인 폭염이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야. 이 추운 나라에서. 그죠? 이 4월 초에 투르크메니스탄이 42도. 4월 초에. 예? 지금 저도 어제 잠깐 어디 나가느라고 한 30분 동안 걸었는데, 타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더위를 먹었는데, 지금 벌써 6월 초인데도 엄청 더워, 우리도. 자, 그래서 이 시베리아 부근, 이런 지역에서, 위도에서 나타나는 이런 세계 최고의 기온 기록을 에레나 현상이라고 그래요, 지금. 자, 7일에도 중국의 기온이 45도를 넘어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가 몇 도이다, 그런 얘기 나올 때, 그걸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꼭 체크를 하시고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셔야 돼. 자, 우즈베키스탄이 43도, 카자흐스탄이 42도. 이런 나라 이렇게 별로 더운 나라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4월 초에 그렇다는 거야. 이게 이제 북반구가 이번에 이제 굉장히 타격을 보고 있다는 거야. 작년인가 호주가 불이 날 때는 남반구가 그랬고, 이제 북반구가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도 북반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시베리아 온도가 영상 40도, 그죠? 고온현상. 그래서 시베리아 투멘주 도시 알루토롭스키 기온이 역대 최고인 37.9도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40도에 육박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자, 여름철 시베리아 기온이 영상 30도를 기록한 적은 있었지만, 초여름인 6월에 40도에 가까운 온도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거야. 이례적이다. 예? 지금 6월 초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는 얼마나 더 덥겠냐고. 그래서 7일에는 알타이주 바르나울은 영상 38.5도, 같은 주 도시 바예보 기온은 39.6도까지 치솟았다라는 얘기야. 자,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캐나다까지 영향을 끼친 거죠.
자, 이러한 그 시베리아의 폭염 현상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고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 변화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엔 산하 세계 기상기구의 기후 모니터링 및 정책 시스템의 책임자 오마르 바두르는 시베리아의 극고온의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하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가장 추운 지역이 가장 빠르게 온난화하고 있다라는 거야.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 동토의 땅이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 옛날에 있던 그 바이러스들이 다 일어날 거 아니야. 그죠? 이제 전염병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참 불안한 거야, 여러분. 너무 피곤하게 사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 시베리아도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뭐 시베리아는 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 시베리아도 산불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타스 통신은 이달 알타이주 예고리옙스키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4천 헥타르 이상의 숲을 태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랄 산맥을 가로질러 번진 산불로 최소 21명이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러시아도 참 걱정이야.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그래서 국력을 낭비하고, 민간인 학살하고, 그러면서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또 온난화를 또 마주치고 있잖아. 얘네들은 안에서 이런 문제나 이거 처리해야 되지, 나와서 싸우고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 이 러시아는 이런 현상을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에레나라는 거야. 자, 여러분이 이런 용어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폭염이 문제는 더욱 악화될 거라는 게 문제죠. 자, 그러니까 이 시베리아가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엘니뇨 현상 그런 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는 거지. 자, 이제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되면 산불이 일어나고 뭐면 이제 물이 부족하더라고. 결국은 가뭄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뭄 현상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런 거기다 또 전쟁까지 일어났잖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그 우크라이나는 그 밀 생산 그 퍼센테이지가 전 세계 기준으로 한 12, 3%는 되는 나라거든요.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가진 나라가 밀을 생산하지 못해. 거기다 가뭄으로 생산하지 못해. 그러면 이제 이제 식량난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국제 곡물가가 급등하겠죠. 그죠? 급등하겠죠.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3대 곡물이 밀, 대두, 그죠? 대두, 옥수수잖아요. 그런데 콩과 옥수수는 이게 또 이 사료, 젖소용 배합 사료 아니면 돼지용 사료로 많이 쓰인다고. 특히 대두 같은 경우에. 근데 그 대두의 소비량이 많은 나라가 중국이라고.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사료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돼지값도 올라갈 거고 소값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물가가 또 폭등한다라는 얘기야. 사료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유값도 폭등하겠지. 자, 우유값이 폭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커피값도 폭등하겠지. 그러면 우리 임금도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인플레이션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생각이 좀 바뀐 게 요즘 아파트 분양가 가격도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특히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적정 가격이면 분양, 구축 말고 분양은 꼭 받으셔라. 본인이 원하는 입지에 적정 가격이면 적극적으로 분양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물가가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떨어질 일이 별로 없어. 이게 구조적으로 그래. 구조적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간 거야.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구조적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금리가 떨어지질 않아. 그렇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어떻게 금리를 낮추냐고. 이게 쉽지 않다니까. 자, 그런 문제가 조금 보이더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기후변화, 그 다음에 고용인력의 부족, 그 다음에 식량 부족, 기본 식자재 가격의 인상, 그죠? 다 보이잖아. 그렇다고 뭐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 보세요. 접수용 배합 사료 가격이 1kg에 평균 645원으로 한 해 전보다 23% 올랐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낙농가 경영난은 심화되고 폐업 가구가 300여 곳에 이르고 빚도 21% 늘었고 폐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죠? 자, 물 부족, 식량 부족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우유의 생산비가 늘어나겠죠. 그죠? 사료값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최근 발표된 지난해 우유 생산비가 1리터에 958원이라는 거야. 1리터에. 그래서 한 해 전에 비해서 14% 늘어났다라는 거야. 자, 이 문제는 이렇게 14% 가까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료비 증가, 우유 생산비 증가액의 70%는 사료비 증가액에 따라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자, 올해도 원유 1리터당 69원에서 104원 범위에서 가격을 인상한다. 자, 이게 얼마나 오른다라는 것보다는, 이 수치보다는, 자, 사료값이 오르니까 젖소를 키우는 사람들의 생산비가 올라가더라. 그러면 우유값이 올라가더라. 자, 우유값이 올라가면 커피값이 올라가더라. 그죠? 전부 다 올라가는 거야. 전부 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유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유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 유제품들, 아이스크림도 올라갈 거고, 빵에도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우유빵도 있잖아. 그죠? 그 식빵. 자, 그것도 올라갈 거 아니야. 다 올라간다라는 거야.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임금은 그렇게 못 올린다고. 인플레이션만큼. 그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주택 가격도 올라가. 그죠? 주택 가격도 올라가.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야. 비정상, 아니, 소득이 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주택이 올라가냐고. 그거는, 심리적인 요인. 그냥 바운딩으로 올라가는 거지. 별 의미는 없어.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가 침체된다는 얘기가 이거야.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물가는 올라가는데 소득이 감소되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거지. 그러면서 자산 가치는 버블이 끼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잖아. 자, 그런 논리로 이 부동산 하락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 틀린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또 이 원자재 값은 기본적으로 올라가니까 분양가는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정 분양가에 나오면 여러분들도 분양을 받아라. 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으니까. 자, OECD도 인플레 고공행진이 계속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 선진국 인플레이션이 올해 평균에 6.6%, 그죠? 내년에는 4.3%로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야. 이건 내년도 모르는 거야. 올해 6.6%를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계속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 소득의 변화 없이. 자, 문제는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고용 비용도 증가한다.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거야. 결국은 분양가가 올라가는 게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기후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렇게 추론하는 과정, 이런 논리적인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는 시대에 막 산이 울창한 곳에 막 그 전원주택 짓고 거기다가 집 짓고 살겠다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한 것 같아. 그죠? 뭐 작년에 그 펜션 타는 거 봐요.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주거의 어떤 패턴은 이제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기후변화 시대에 안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물가가 올라가는 시대에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연금만 가지고도 생활이 안 돼. 연금만 가지고 예를 들어 아무리 많이 받아도 뭐 100에서 150만 원이잖아요. 국민연금.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노후에도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대비를 하셔야 돼. 뭐 일자리를 만들든지 기술을 외워서 일자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어떤 노후의 추가 소득을 만들어내야 돼. 물가가 폭등하니까. 그죠?
만들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가격이 떨어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니까. 자, 이게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니까. 여기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저물가를 제공해줬던 중국이 이제 그렇게 못하잖아. 중국 자체도 고용 인력이 모자르다고 그러잖아. 그죠? 중국 자체도 고용 인력이 모자르대. 예?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제 저물가의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세계화가 만들어놨던 그 아주 저렴한 공급망이 다 깨져버렸어. 이제 뭐 중국하고 일본 뭐 저기 미국하고 서로 죽자 살려 싸우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의 트렌드야. 둘 중에 하나가 꼬꼬라져야지 끝나는 게임이야 이건.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이제 세계화가 다 깨졌다. 그리고 자원을 자국의 그 어떤 무기로 생각하잖아 이제. 그죠? 자,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런 귀중한 내용을 방송했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부동산의 거대한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야. 그까짓까 부동산이 일주 단위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강남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됐다, 성파가 얼마에 거래됐다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런 거대한 그 경제의 흐름, 그죠? 세계의 환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여러분들의 이 지식 수준이 하이 클래스가 되는 거야. 그죠? 자, 제가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조사해서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